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내용은 바로 지속 가능 항공유 SAF의 경제성입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 바로 탄소 배출 걱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대안으로 SAF가 주목받고 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늘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 기업 글렉스의 분석 자료를 좀 봤는데요. 과연 이 SAF가 높은 비용이 벽을 넘어서 정말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 글렉 자료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SAF는 아시다시피 항공 분야 탄소 중립을 위한 거의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격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기술, 정책, 또 시장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경제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데이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전망부터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65% 이상이래요. 네, 65.5%죠. 와, 그래서 시장 규모가 250억 달러가 넘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속도 아닌가요? 뭐가 이렇게 성장을 이끄는 걸까요? 그게 이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일단 항공 수요 회복은 기본이고요. 유럽의 리퓨얼 EU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의무화 정책. 네, 그런 강력한 정책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ESG 경영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고요. 결정적으로는 탄소 배출 비용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SAF 도입을 재촉하는 거죠. 정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재밌는 게 미국이랑 유럽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미국은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갤런당 최대 1.75달러. 이거 엄청난 세액공제잖아요. 그렇죠. 파격적이죠. 이걸로 가격을 30에서 40%까지 낮출 수 있다니 뭐랄까 확실한 당근책 같아요. 네, 미국은 확실히 그런 인센티브 방식이고요. 유럽은 좀 다른데 EU 배출권 거래제 ETS라고 하죠. 일종의 탄소세 시스템인데 네. 그거랑 연계해서 SAF를 쓰면 탄소 비용을 면제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계산해보면 갤런당 한 2달러에서 3달러 정도의 가치가 되거든요. 오, 그것도 꽤 크네요. 네, 거기다가 리퓨얼 EU로 아예 사용을 강제해버리니까 이건 수요를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인 거죠. 아시아 쪽도 일본이나 싱가포르, 중국도 각자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결국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비싼 SF 가격이랑 또 점점 오르는 탄소 배출 비용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현재 SAF 가격이 기존 항공유보다 막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비싸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어느 쪽으로 좀 기울고 있나요? 아직은 당연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3대에서 10배면 하지만 기술 개발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2030년쯤에는 한 2배에서 3배 수준까지는 격차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2, 3배. 특히 그 폐식용유 같은 걸 원료로 쓰는 HEFA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Hydro Processed Esters and Fatty Acids. 복잡한데 폐유지를 수소 처리하는 기술이에요. 네네. HEFA 방식? 이게 현재로서는 갤런당 한 3.5달러에서 5달러 정도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원료비가 전체 비용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복잡한 화학 공정 비용보다 폐식용유 같은 원료 구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와, 그러면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결국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물류나 공급망을 잘 구축하는 게 SAF 가격 맞추는데 정말 중요하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거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네트워크 구축 같은 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탄소 가격 상승도 SAF의 매력을 계속 높이고 있고요. EU ETS 탄소 가격이 이미 톤당 80유로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제 항공 분야 탄소 배출 규제인 코르시아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상세 비용도 계속 오를 거고요. 그렇다면 항공사 입장에선 SAF를 쓰는 게 그냥 탄소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이 오겠네요. 네, 근래 분석에 따르면 그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SAF를 사용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탄소 비용 가치가 갤런당 1.50달러에서 2.5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 그래서 이미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발빠른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도 하고 장기 구매 계약도 맺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2025년까지 민간 주도로 한 60억 달러 투자가 예상되는데 주로 생산 시설 짓고 원료 확보하는 데 집중될 겁니다. 그럼 한국 상황은 좀 어떤가요? 국내 정유사들도 HFA 기술로 생산하면 리터당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아직 한 3배 정도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직은 초기 단계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부 지원, 예를 들어 서산에 실증센터 짓는 거나 세액공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4대 정유사가 공동으로 1조 원 규모 투자도 시작했고요. 아, 움직임은 있군요. 네, 물론 경제성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생산 규모를 훨씬 키워야 하고요. 또 폐목재나 해조류 같은 2세대, 3세대 원료 개발도 필요하고 공정 효율을 높이는 기술 혁신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접근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글렉이 강조하는 게 탄소 회계 능력입니다. 탄소 회계요? 네, 그러니까 SAF가 실제로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그걸 증명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정부 보조금이나 탄소 크레딧 확보도 유리해지고 당연히 ESG 투자 유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감축 효과를 제대로 증명하는 게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자, 오늘 SAF의 경제성 문제를 쭉 짚어봤는데요. 결국 기술, 정책, 그리고 시장,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회사나 관심 분야에서는 이 SAF로의 전환, 그 경제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그냥 넘어야 할 비용 장벽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고 계실까요?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